푸른밤 종현입니다. 영국의 시골 풍경을 주로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화가 어니스트 월번은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면 화방에 들러 새 물감을 하나 구입했답니다. 그에게는 물감을 고르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었다는데요. 그 주가 어떤 빛으로 물들었으면 좋겠는지가 색을 결정하는 기준이었다고 하죠. 그의 그림은 영국에서 꽤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만큼 색의 조합이 아름다워서 창문 하나를 더 놓는다는 마음으로 그의 작품을 걸어두곤 했다는데요. 그가 어떤 빛깔의 물감을 골랐는지 조금은 알 것 같은 기분 들지 않으십니까? 주말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죠. 여러분은 어떤 색으로 일상이 물들기를 바라고 계신가요? 11월 28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네, 11월 28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보이존의 Picture of You 였습니다. 기분 좋은 곡이네요. 5490님, 저는 하늘색이요. 이번 주에 면접이 3개나 있었거든요. 올해 안에 취직하는 게 목표인데 세 곳 중에 한 곳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색. 하늘색이 되게 뭔가 산뜻한 기분도 있고 긍정적인 느낌을 주죠.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김수지님, 이번 주는 가장 편안한 색으로 느껴지는 연두색으로 물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도 없이 무난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연두색이 좀 그런 느낌인가 보군요. 수지씨에겐. 오프닝에서 한 화가 어니스트 월번이라는 화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색감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노래 나가는 중에 어니스트 월번에 대한 그림들을 좀 찾아봤는데 색감이 진짜 뛰어나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뭐라고 하죠? 사람이 거의 다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골 풍경이라고 해서 나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 될 것 같았는데 사람이 꼭 좀 한 명 정도는 들어가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다채로운 색깔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푸른 느낌이 많이 있었던 그런 화가였습니다. 한 줄을 물들이고 싶은 빛깔로 물감을 골랐다. 저는 이번 주에 붉은 계열로 샀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좀 그런 것들을 사야 되는 사람이었다면 좀 붉은 빛을 머금고 있는 색깔을 위주로 어떤 그림을 쭉 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저는 그림을 너무나도 못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감을 고를 일은 앞으로도 없겠습니다만 이번 주는 좀 빨갛게 지냈으면 하네요. 자, 월요일입니다. 두 남자와 함께하는 주제 선곡 코너 맨투맨, 메이트의 임원일 씨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적재 씨와 함께합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해요.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렉트로닉 뮤직과 힙합 음악이 함께하는 더 파이널 카운트다운 2017에 초대합니다. 자이언티, 로꼬, BY, 아비치, 투자모 등이 출연하고요. 장소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입니다. 12월 30일, 31일 이틀 공연 중에 저희는 11월 30일 금요일 1일 관람권으로 준비를 했어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요.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예뻐지는 즐거움 페이스 인 페이스에서 수분크림과 마스크팩을 드립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자유투어 여행사, 유록스, 세종웰메이드, 넥센타이어, 부영주택과 함께합니다.
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 넬의 지구가 태양을 4번입니다. 제목부터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곡이죠. 지구가 태양을 4번. 4년이라는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 4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계절을 4번 겪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왜 4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또 우주적인 표현을 사용했을까도 궁금하고, 넬의 가사는 항상 여러 가지 뉘앙스를 주지만 저는 되게 조금 자조적인 분위기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감성인데요. 이 곡도 가사가 참 인상 깊은 그런 곡 중에 하나여서 가사를 항상 펼쳐놓고 듣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보시죠. 넬의 지구가 태양을 4번 듣고 오겠습니다. 넬의 지구가 태양을 4번 듣고 오셨습니다. 성은주님, 이 노래 정말 좋아해서 한참 듣고 다녔는데 덕분에 다시 들어보네요. 역시 넬은 가사도 멜로디도 목소리도 다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전 그중에 가사를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넬만이 갖고 있는 그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목소리도 제가 얇은 목소리 좋아해요. 정말 미성의 어떤 남성 보컬을 훨씬 선호하는 편인데 딱 맞죠? 김민선님, 4년이라는 그리움을 겪어보았기에 더욱 공감이 가요. 좋은 노래네요. 무덤덤한 듯 슬픈 느낌. 4년, 네, 4년 동안 누군가를 그리워한다. 혹은 무언가를 그리워한다. 그래요. 해가 지나고 곡에서 표현한 것처럼 지구가 좀 계속해서 태양을 빙글빙글 돌다 보면 어느 정도 마음에서 멀어지는 기분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좀 나에겐 무거운 일이었다라는 증거기도 하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건. 자, 노래 들어봤고요.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날게요. 3515님, 밤새 쫑디랑 술 마시는 꿈을 꿨어요. 꿈이었지만 여러 친구들 틈에서 쫑디와 함께 시끄럽고 신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서 월요일이었지만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네요. 시작이 즐거웠으니까 이번 한 주와 새로운 한 달 모두 즐거울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와 술을 마시는 꿈. 저 술을 마신 지 꽤 됐거든요, 지금. 예. 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예. 꿈에서라도. 제가, 그래요. 제가 요즘에 좀 짠 음식을 안 먹고 있단 말이에요. 가끔 꿈에서 중국 음식이랑 막 엄청 짠 음식들 있죠. 그런 것들 엄청 막 시켜 먹는 꿈을 꿔요. 그러면 꿈에서 먹으면서 엄청 후회를 하거든요. 아, 이거 먹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물론 멈추진 않아요. 계속 먹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엄청 안도해요. 아, 꿈이었구나. 저에게는 가장 무서운 꿈입니다, 요즘에. 예. 꿀 때 너무 좀 고통스러워요. 0675님, 연말이라 슬슬 송년회 약속이 늘어가네요. 불편한 자리도 많아서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쫑디도 송년회 가고 그래요? 전 가고 싶은 데만 가요. 예, 송년회. 많이 안 해서 사실 주변에서 하는 경우들도 좀 있긴 하지만 일단 바쁘고요. 예, 연말에는 사실 가수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은 대부분 이제 연말 시상식이라든지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정신없이 많이 바빠서 송년회를 갖기는 어렵긴 하죠. 예, 근데 저는 내년 초에 한번 친구들과도 한번 만나볼까 싶은데요. 연말에는 너무 바쁠 것 같아서요. 8736님, 친구랑 친구 어머니랑 셋이서 당일치기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예정 없이 가자 하고 떠난 여행이었는데 요 며칠 회사 때문에 힘들었던 일들은 싹 잊고 다시 걸어나가 갈 힘이 생기네요. 이 행복한 기운 같이 나누고 싶어서 문자를 보내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당일치기였으면 그래도 좀 피곤하셨을 텐데 잘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하루 이렇게 당일치기로 갑자기 가는 여행이 사실 계획 없는 여행에 딱 마주했을 때 뭔가 할 일이 없을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당일치기로 가면 진짜 바빠요. 당일치기로 가면 더 바쁘더라고요. 막 요즘에 뭐 휴대폰이라든지 스마트폰으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보를 빠르게 수집해서 그곳을 이제 싹 돌아보는 데도 하루가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또 당일치기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재밌게 다녀오셨으니 나중에 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9048님, 쫑디 주말에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인터넷 하다가 봤는데 다리 괜찮아요? 콘서트 앞두고 있는데 다쳤다고 그래서 엄청 걱정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계단에서 뭐 정확히 말하면 무대에 올라가는 계단이었는데요. 되게 제가 잘 넘어져요 원래 평소에. 좀 정신을 딴 데 두고 다니는 편이어서. 근데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무대 장판 같은 것들이 이제 마감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마지막 무대였어가지고 이렇게 좀 해체를 해둔 상태였나 봐요. 장판이 발에 걸려서 우당탕 넘어졌는데 물론 아프기도 아팠습니다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제 앞 무대가 효린 씨, 시스타 효린 씨가 무대를 하고 내려오시는 그 타이밍이었는데 그 댄서분들과 전혀 안면이 없거든요. 전혀 몰라요. 근데 제가 너무 크게 넘어졌나 봐요. 그분들이 보기에. 그 댄서분들이 오셔서 절 챙겨주셨어요. 괜찮으세요? 막 이러면서 괜찮으니까 내려가세요. 너무 창피했어요. 전혀 괜찮습니다. 지금은. 어제는 조금 통증이 있었는데 민망해서 그냥 계속 아팠나 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민망해서 아픈 척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어제 좀 아팠나 봐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1896님, 회사 일 끝나고 1월에 있는 승진 시험을 위해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들어가면서 푸른밤을 듣고 있습니다. 내일 또 5시 기상. 반복되는 일상, 몸도 마음도 지치는 요즘이지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도전하는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힘을 내야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시 기상. 어서 들어가서 쉬십시오. 예. 몸이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시면 그리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면 더 뿌듯하게 하루를 마무리하실 테니까 힘내십시오. 정말 근데 공부는 끝이 없죠.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아델의 When We Were Young 듣겠습니다. NBC FM for you. 어두운 건 싫어. 근데 밤은 좋아. 스치듯 잡아준 네 손 같아. 오늘도 잠이 안 와. 날 기다려줘. 날 생각해줘. 같이 있어줘. 매일 밤 이렇게 여기서 푸른밤. 한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에 겨우 40%만을 하고 산다고 하죠. 다음에 때가 되면 해야겠다고 삼키거나 어차피 꺼내봤자 나만 손해라고 생각을 해서 하지 않는 말이 더 많다는 이야기인 건데요. 어떠십니까? 하고 싶은 말 남김없이 다 꺼내놓는 편이신가요? 월요일 푸른밤 주제 선곡쇼 맨투맨 임헌일 씨 그리고 적재 씨와 함께합니다. 두 남자와 함께해서 맨투맨, 두 남자가 매주 주제에 맞춰 노래 2곡을 골라온다고 해서 맨투맨인 코너죠. 맨투맨.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술에 취해 넋두리라도 할 것 같은 두 남자 임헌일 씨 그리고 적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잘 지내셨죠? 저요? 예. 한주 지금도 그래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이게 방송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눌렀습니다. 나올 사람들이 뻔했군요. 많네요. 겨우 40%만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네요. 어떠세요? 두 분 잘 지내셨어요? 네네네. 저 잘 봐요. 지금 지냈습니다. 이만희 씨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을 못하고 그냥 내라고 그냥 대답하셨어요. 분명히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다고. 생각이 근심 없었어요. 걱정이 있어요. 생각이 없었어요. 없습니까? 멍했습니다. 족재 네. 씨는 어떠세요? 네, 저도 뭐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군가가 잘 지냈어라고 물어봤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다 편하게 내뱉으실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예. 잘 지냈어라는 말을 들으면 네. 진짜로 솔직히 잘 안 지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막 맞아요. 그거를 주저리 길게 막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또 그게 좀 힘들어지니까 그냥 상대방이 이제 인사치레로 건넨 그 말에 너무 그러니까요. 내가 무게감을 둬서 그쵸. 뭔가 이야기를 네. 길게 끌어버리는 건 아닌가. 그냥 잘 지냈어 하는 게 서로 그러니까요. 편한. 맞아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제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하기보다는 조금은 다른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오프닝에서 40%만 하고 산다. 이것도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두 분은 좀 어떠세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그래도 비교적 많이 하시는 편인지? 정말 얘기를 잘 못했었는데 네. 요즘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조금은 그래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일 때일까요? 그러면 그래도 얘기를 꼭 해야 되는 때는 좀 얘기를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뭔가 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 게 마음에 좀 안 들 때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예전에 그냥 담아두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그냥 내가 참는 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수 있죠. 가면 갈수록 음. 아닌 거는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저 사람을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거기도 네네. 하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족재 씨는 좀 어떠세요? 저는 애초에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못 견디는 성격이라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군요. 잠을 못 자요. 잠이 안 와요. 아 정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얘기하는 것이 네. 더 건강에도 이롭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순간에 이 말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고 참거나 화를 억누르거나 그렇게 하면 밤에 하고 싶은 말들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서 그럴 수 있죠. 약간 불안 증세 같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편이에요. 긍정적인 마음도 항상 그럽니까? 누군가를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요.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그럴 때도 남자네요. 예, 달려가네요. 무조건 얘기합니다. 돌격형이네요. 돌격대장 적재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242님 주말에 이적 씨 콘서트를 보고 왔어요. 푸른밤에서 목소리만 듣다가 임원일 씨 직접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헉 하고 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라디오에선 그냥 편한 동네 오빠 같다면 무대에선 섹시 더하기 카리스마 언제 푸른밤에서도 한번 제대로 들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오, 감사합니다. 네. 임원일 씨. 어제 공연 마쳤거든요. 예,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어제 콘서트 끝나고 네.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어제 숙취가 공연 끝나고 예. 이제 본격적인 공연을 시작을 했죠. 예. 진정한 숙취가 또 많이 오늘 쌓이셨나요? 이제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고요. 예. 아침이에요 지금. 항상 그렇습니다. 네. 콘서트가 끝나면 우리가 갑자기 이제 비행기를 타지도 않았는데 시간대가 갑자기 미국으로 가 있고 그렇죠. 갑자기 브라질 시간대로 살고 있고 맞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콘서트가 끝나도 이제 어떠한 달아오는 흥을 또 해소하기 위해 디프리가 또 있잖아요.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부터 흥이 딱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제 긴장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잘 마쳤으니까 이제부터야. 이젠 자유다. 네. 그 보상 같은 거기도 하죠. 그간 준비하면서 그렇죠. 내가 네. 보냈던 시간과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들이 한순간에 빵 터지는 거니까. 맞아요. 어제 보상을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래요? 즐겁게 다행입니다. 멤버들이랑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꼭 병원 무리가 있으면 꼭 병원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정도로 보이나요? 아니 그 정도 혹시나. 네네 알겠습니다. 족재 씨, 족재 씨가 아침에 출연한 타 라디오에서 기타 들고 나와서 연주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주 매주 하고 있습니다. 6957님이 네. 적재 씨 아침에 출연하는 타 라디오에선 기타 들고 나오셔서 연주도 하시더라고요. 악기를 다루는 분들은 악기 앞에 있을 때와 그냥 있을 때 묘하게 달라요. 그게 참 신기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거기서는 좀 어떤 뉘앙스로 방송을 거기서는 임하시는지. 이제 그냥 기타로 매주 4곡씩 이렇게 연주곡 같이 네네. 노래곡이 있어도 기타로 바꿔서 들려드리는데 네네. 그래서 그 라디오는 사실 좀 오래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다가 기타 없이 여기 이렇게 오기 시작하니까 되게 어색하고
생각하고 이제 막 아. 적응이 되는 거. 좀 적응되셨어요? 내가 이제 좀 어떤 느낌이에요? 기타 말고 이제 좀 토크로 좀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면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을 더 할 수 있게 돼서 예. 좀 들어가서 좀 편하게 주무시나요? 그러면 예. 하고 싶었던 말들 좋아요. 많이 억누르지 네. 마시고 편하게 쭉쭉 하시면 네네. 적재 씨가 또 방송 사고를 내실 분은 아닌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요. 예, 믿고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남자와 함께하는 주제 선곡쇼 맨투맨 오늘의 주제 곡을 알려드려야겠죠. 규현의 노래입니다. 블라블라. 이 곡 사실 최근에 발매된 그런 곡이고 코너 시작하면서도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의 40%만을 하고 산다. 이 주제와도 좀 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블라블라 그러게요. 아무 네. 말이나 이렇게 상황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단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저는 표현. 제목을 듣고 약간 힙합 같은 사운드가 아닐까. 그럴 수도 생각을- 있겠어요. 이 블라블라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요. 일단은 영어고 근데 노래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발라드 맞습니다. 음악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색다르게 다가오는 느낌이죠. 이런 단어가 또 노래 제목이라는 것이. 네. 자, 일단 우리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잖아요. 차마 하지 못했던 또 삼켜야 했던 이야기도 괜찮고 언제 꺼내야 할지 때를 보느라 아직 마음에 두고 있는 이야기도 좋고요. 넋두리도 환영이고요. 블라블라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들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적재 씨가 알려주시죠. 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에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규현의 블라블라 들을게요. 규현의 블라블라 듣고 오셨어요. 5014님, 회사 선배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도 내가 잘못할 땐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니까 제발 5번 6번 얘기하지 말아달라고요. 흑이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노래 나오는 중에 또 이제 블라블라 하고 싶었던 마음에 쌓여 있었던 이야기를 좀 보내주시라라고 했는데 바로 또 회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넘어왔습니다. 같은 실수를 여러 번 되짚어서 얘기하는 건 정말 고통스럽죠. 고통스럽긴 하지만 또 내가 잘못한 거니까 할 말이 없고 그렇죠. 참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아니, 저도 이제 시간 지나니까 반대로 네. 이제 뭐 후배들한테나 뭐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뭐 아니면 가르치는 이제 학생들한테나 네네. 이런 지점에서 자꾸 실수하게 될까봐 좀 스스로 많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한두 번 얘기해서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보면은 네. 뭐 지각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연습을 잘 안 해온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다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긴 한데 정말로 네.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약간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참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죠. 죄송하네요. 이 메시지를 보니까.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 네. 사실 뭐 이런 얘기가 애초에 나오면 참 네.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하다는 게 그러니까요. 또 있습니다. 네. 좀 그러면 혼날 때 혹은 지적 당할 때 듣기 싫은 말 뭐 있으세요? 저는 내 이럴 줄 알았어가 제일 싫어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아니 그러면 일이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먼저 얘기를 좀 해주지. 아니 이렇게 될 줄 아는 사람이 그걸 보고만 있었나? 너무 이런 쉬운 말이네요. 근데 그러게요. 하는 입장에서는 내 이럴 줄 알았어. 이 말을 하면 전 항상 아니 그러면 뭐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시지 왜 그러셨어요? 이러는데 뭐 좀 뭔가 지적을 받을 때 아니면 네. 상황이 뭐 삐뚤어진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 중에 좀 듣기 싫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이 말은 좀 안 했으면. 딱히 막 뭐가 있다기보다는 그 상황 자체가 저는 되게 괴로워서 네네. 어떻게든 안 만들고 만약에 뭔가 잘못했으면 그냥 자리를 피하고 나중에 제가 잘못하였으니 제가 없는 곳에서 저를 마음껏. 그러니까 그 아직 저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미움받을 용기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 너무 힘들고 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거 진짜 대단한 용기인 것 같아요. 네.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는 그거는 진짜 책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미움받을 용기. 네. 예. 네. 어떠세요? 뭐 임원일 씨는 좀 미움받을 용기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약해요. 누구나 누군가가 좀 저를 싫으신가요? 그렇다고 어렸을 때 뭐 혹시 뭐 이렇게 뭐 따돌림을 당하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 건 아닌데 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혹시라도 나쁘게 생각하거나 뭐 그럴까봐 좀 미리 좀 조심을 많이 하는 편인 뭐 것 같아요. 먼저 미리 조심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죠. 안 좋은 건 이제 좀 그러다 보니 깊은 관계를 잘 이렇게 못 만든다. 왜냐면 솔직한 걸 잘 안 보여주게 되고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좀 거리를 아무래도 두게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 좋은 점은 좀 있더라고요. 미움받을 용기. 되게 원래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실수도 하고 그래 좀 인간적인 인간적인 면모라고도 맛이 좀 표현을 하죠. 있어야 예, 좀 예. 친해지게 그러고 되는데. 싶다. 저는 미움받을 용기가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엄청 충만해요. 그래서 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래서 친해지는 사람이 좀 없기도 해요. 반대로. 그래서 친해진 사람이 많이 없기도 해요. 음. 그렇습니다. 안기련님. 여자친구와 다투면 항상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네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닌데 왜 미안해 이 말이 먼저 튀어나올까요? 속에 담아둔 얘기들 솔직하게 다 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애인과 다퉜을 때 이런 미안해 혹은 아 그래 잘못했어 혹은 뭐 아 왜 또 그래 뭐 이런 약간 안전장치 같은 단어인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를 사전에 막기 위한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뭐 약간 이런 심리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는 항상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됐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얘기를 해야 돼요. 맞아요. 네. 내가 이런 부분을 정말 잘못했고 맞아요.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 이렇게 내가 잘못하는 거 알고 있어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정확히 풍겨줘야 맞아요. 상대방도 이제 좀 어느 부분에서 마찰이 있는지 서로 좀 감내할 부분을 결정을 하겠죠. 근데 이분은 이미 첫 번째 단계는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미안해라는 말 먼저 전제를 깔고 예. 그런데 네네. 너도 뭐 이런 게 문제가 있었어. 아니야. 정씨 너도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런가요? 미안해. 근데 너도 이건 잘못했어가 아니고 예. 어쨌든 예 미안해. 저랑 안 맞나 보네. 얘기를 해야 근데 안 골마요. 진짜. 맞아요. 서로 그쵸. 이런 부분을 네. 조금씩 뭐 예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들만의 말투를 만든다거나 그것도 좋죠. 뭐 맞아요. 싸우게 되면 존댓말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거 진짜 무섭다. 좋아요. 그 존댓말 하면 진짜 좋긴 해요. 그래요? 평소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반말하다가 네. 이제 존댓말을 갑자기 싸움에 이제 무조건 존댓말 딱 시작하면 존댓말 때문에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살짝 분위기가 풀렸다가 어. 반말하면 왜 존댓말 안 써요? 이러면서 서로 지적질도 하고 그러면서 뭐 좀 그렇게 좀 그렇군요. 우스꽝스럽게 사이가 부드러워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존댓말을 갑자기 쓰면 험한 말이 안 나와서 그렇죠. 생각보다. 근데 저는 지금 아까 무섭다는 게 존댓말로 험한 말을 하게 될까봐. 그거 무섭죠. 그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당히 네. 제정신이세요? 와, 그건 약간 여자친구가 저 제정신이십니까? 그러니까요. 정확 정색하면서. 친하시니까 지금 비꼬는 말씀하신 게 듯하게 그러니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뭐 많은 커플분들 마찰 없으시길 바랄게요. 그러게요. 네. 1479님. 애인보다 내가 그를 더 사랑한다고 느낄 때 나 좀 봐줘, 나 좀 더 좋아해줘 라고 투정 부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괜한 자존심에 참고 말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따라 연애 사연이 꽤 많이 오는데 탐탁치 않네요. 저도 이게 마음속에 있는 걸 정확히 얘기하겠습니다. 탐탁치는 않습니다만 이게 사연이 왔으니까 이야기를 나눠야겠죠.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죠. 상대방이 날 좀 더 봐줬으면, 날 좀 더 사랑해줬으면 하는 감정이 들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더 좋아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한 마음인 건데 네네네. 사랑은 아무래도 받는 것도 좋지만 줄 때 진짜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 어떤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조금 사랑 자체를 좀 힘들게 만드는 맞아요. 큰 어떤 이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추월하면 네. 정말 진짜 마음 편하게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균형의 문제인데 항상 똑같이 주고받을 수가 애초에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뭔가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랑은 돈 빌려주는 것처럼 해야 돼요. 무슨 의미냐면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줘야 되는 거예요. 주고 사랑은 잊어버리라. 돈 빌려주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대출 같이 하는 게 뭐예요? 친한 친구한테 돈 빌려주는 것처럼 친한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 받을 생각 거의 안 하고 주지 않습니까? 사실 보통은 이자를 받으려고 하죠. 예, 보통은 그렇지만 진짜 친하고 뭐 정말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빌려주게 될 때 고민을 하고 그래 이 정도의 친구 사이라면 이 친구가 이렇게 힘들다면 받을 생각 안 하고 빌려준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런 표현 처음 듣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저도 지금 처음 해봤는데 스스로 하면서 되게 성격을 방금 만드신 거예요? 금방 예? 방금 만드신 거예요? 금방이요. 생각이 갑자기 뻥 났어요. 그래서 대박. 내가 좀 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사랑은 돈 빌려주는 것처럼 하세요. 땅땅땅. 다음 사연이요? 네, 9943님이 고등학생이 되고 제 생일날 처음으로 부모님께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썼었는데 부끄러워서 아직 드리질 못했어요. 한 달 다 돼가는데 지금이라도 드릴까 후회됩니다. 아직도 제 가방에 들어있어요. 제가 쓴 편지라고 그 말 한마디가 뭐 이렇게 어려울까요? 라고. 이게 표현의 어색함이죠. 이런 것들도 사실 경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늘어나면 진짜 일상적으로도 변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 어색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분들을 느낍니다. 맞아요. 저는 근데 반대로 저는 예전에는 부모님 뭐 생신 때나 뭐 크리스마스 때나 이렇게 카드를 종종 좀 잘 오. 드렸었거든요. 예. 막상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래서 또 그냥 겉으로만 또 티를 안 내시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느낀 게 딱 네. 들었을 때 저도 학생 때는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갖고 계세요. 아 정말. 정말요? 지금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유치원 때 드렸던 거. 아, 뭐 정말. 그런 것들도 다 갖고 계셔가지고 유치원 때 드린 편지 뭐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을 막 내색을 안 하셔도 마음에 많이 또 깊게 좀 묻어두시는구나라는 생각이 그럴 수도 들었습니다. 있겠네요. 네. 정재 씨는 좀 어떠세요? 저도 부모님에게 사실 사랑 표현 못하죠. 쉽지 않죠. 너무 약간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낯간지럽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가정에서 약간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제 요즘에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가 네. 갑자기 어렸을 때는 그렇게 무서우신 분이었는데 요즘에 약간 이제 그 톡 같은 걸로 예. 이모티콘도 보내시고 약간 변하셔가지고 네. 적응이 안 되긴 하는데 뭐 그게 또 적응이 여전히 되면 네 저는 톡에서도 무뚝뚝한 아들로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쉽지 않죠. 쉽지 사실 않아요. 그런 네. 어떤 과정들을 좀 겪고 나면 정말 내가 왜 일찍이 이렇게 표현을 안 했을까라는 후회도 많이들 그쵸. 하긴 하더라고요. 예, 뭐 그런 과정에 있는 사연자분 그리고 적재 씨의 이야기를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임원희 씨가 추천하는 노래 한 곡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 그 주제를 듣고 어쨌든 뭐 우리가 평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뭐 고백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정반대의 컨셉으로 두 곡을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먼저는 좀 뭔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좀 털어놓는 그런 노래를 한 곡을 골랐고요. 네. 얼마 전에 또 새 앨범을 너무 좋은 앨범을 들고도 우리에게 돌아왔던 토마스 쿡의 앨범. 뭐 이번 앨범은 아니지만 솔직하게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노래를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토마스 쿡의 솔직하게 임원희 씨 추천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토마스 쿡의 솔직하게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오셨어요. 자, 임원희 씨, 적재 씨와 함께 맨투맨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밤 주제 선곡쇼 맨투맨 임원일 씨 그리고 적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사연들 계속해서 만나볼까요?
네, 신정원 씨가 같이 일하는 회사 선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도 다 그거 아니야 라는 말부터 하세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분 하는 말이 다 아니더라고요. 아니라는 그 말이 아니라고 꼭 한번 말해주고 싶은데 어렵겠죠 하셨어요. 퇴사하실 때. 아 이런 분도 꼭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이게 그거 아니야 해놓고 얘기를 들어보면 내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건 또 아닌가 봐요. 지금 이 상사분은 아닌 걸 얘기를 하는 분인가 봐요. 근데 그러니까. 말하시는 것들이 좀 다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네. 미래가 없는 곳이죠. 잠깐 되지 말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유, 참. 뭔가 아마 안 통하실 거예요. 말을 해 주셔도 못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무슨 얘기를 하든 항상 일단 부정적으로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뭐 그럼 두 분은 좀 어떠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좀 틀린 의견이 나왔다. 다른 의견이 아니라 이건 틀린 의견이다 싶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표현을 하실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 자, 것 그러면 같아요. 두 분의 앨범이에요. 네, 두 앨범에. 분의 앨범에 관련된 아. 이야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일이죠. 네네. 슬쩍 발을 뺄 수도 없습니다. 아 이거는 중요하죠. 네네, 앨범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건 틀린 어떠한 방법이다. 그런 방법의 의견을 막 신나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 마음을 제지시킬 건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렇죠. 얘기를 그건 해야죠. 앨범에 있어서는 앨범인데 네. 그러니까 역시 또 일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네. 역시 일로 대입을 하니까 또 단호해지시는군요. 이게 들어서 그 얘기를 들어서 이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지 네. 아닌지를 고민을 좀 하겠지만 약간 그게 수용이 안 되는 범위라면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그건 아니야라고 정확히 단호하게. 네, 그게 아니 반대로 또 제가 이제 그걸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떤 또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좀 전달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아닌 건 결과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맞긴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에 대한 네. 부분은 더 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다음 사연이요. 강효진님, 친구가 자꾸 저를 함부로 대해서 참고 참다 터져서 연락을 끊었는데요. 얼마 전 1년 만에 전화해서 한다는 말. 삐졌냐? 와, 속이 정말 부글부글. 하나부터 열까지 잘못한 걸 다 말해줘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차단하세요. 아니, 이제 이 상대방의 태도 자체가 네. 너무 가벼워요. 개인적으로 맞아요. 그렇네요. 싫어하는 취향의 족속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취향이고요. 그렇죠. 그런 네. 사람들이고. 좀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푸는 방식이 아마 서로 좀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래요. 좀 드네요. 일단 네. 뭐 효진 씨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연락을 끊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비슷한 일만 반복될지도 몰라요. 심지어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돼서 다시 잘 되는 경우가 물론 있어요. 야, 삐쳤냐? 하면서 1년 만에 아무렇지도 않게 연락해서 다시 연락이 잘 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근데 그건 쌍방으로 그렇게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상태일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풀려도 결국은 또 비슷한 네. 일이 반복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분명히. 맞아요. 근데 친구가 함부로 대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관계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더라도 결국에는 또 함부로 맞아요. 하게 돼서 맞아요. 안 좋게 되지 않을까. 예, 차단하세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친구끼리는 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예. 너의 그 눈빛이 날 아프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네. 제 예상인데 그 네. 친구분은 그 눈빛 야 표현 뭐야? 막 이러면서 그 표현을 또 비꼬면서 그렇죠. 내가 얘기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떠한 화제로 얘기를 돌리면서 나의 어떠한 무거운 말을 되게 장난스럽게 넘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저렇게 나의 어떤 행동을 삐쳤냐라고 표현할 정도로 1년 만에 전화해서 이거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다음날 주고는 전화해서도 받고 있는 아니고. 건데 삐쳤냐 누구세요? 그래서 삐쳤냐 누구신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한테? 열받았거든. 그러세요. 이렇게 그러지 합니다. 마세요 진짜. 존댓말 하셔야 됩니다. 사연이요. 네, 6211님이 형이 자꾸 제가 운동화를 새로 사오면 그걸 저한테 말도 없이 먼저 신어요. 신고 나가서 문자로 나 신었다 통보합니다. 제가 형보다 힘이 약해서 이길 자신이 없어서 참고는 있는데요. 언젠가는 꼭 한번 얘기할 겁니다. 권력 남용입니다. 아, 집안 안에서 이런 어떤 가족의 어떤 관계에서 내가 나이가 더 많다 형이라는 이유로. 저는 제가 형인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반대로 제가 동생인데 또 심지어 저희 형이 저보다 한 10cm 이상 크고 네네. 몸집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형 신발을 많이 신고 다녔어요. 제가 발이 한 260 정도인데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좀 크게 신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아, 예. 아. 이해합니다. 형이 한 알고 있습니다. 300을 힙합 신- 스타일이요. 300을 신으시는데 네네. 그런 걸 몰래 신고 나갔던 기억이 있네요. 네. 이거 신발 좀 숨겨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 신발이라면 더더욱 아, 그러니까요. 어떠한 침대 밑 숨겨놔도 아마 형은 찾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반대로 형이 새로 산 신발을 신고 나가서 반대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그런 패기가 있을지. 힘 때문에 맞아. 나는 되고 너는 안 돼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그쵸. 때는 가족인 경우엔 더 심해요. 예, 이건 어렵다. 이건 쉽지 않지만요. 어렵네요. 신발을 잘 숨겨두시고 예, 힘을 기르셔서 나중에 꼭 어떠한 정정당당한 대결을 한번 펼치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자, 적재 씨의 추천곡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저는 일단 블라블라라는 주제를 받고 네, 사랑 얘기를 떠올렸는데 네, 토비아스 제소 주니어라는 아직은 한국에서 많이 그렇게 유명하진 않는데 네, 제가 네, 굉장히 사랑하는 뮤지션이거든요. 네. 근데 마침 또 아까 여기 들어왔을 때 아델의 When We Were Young이 나오더라고요. 그 노래 또 쓰신 분이거든요. 네. 그분의 Without You라는 노래인데 이 제목 그대로 말 그대로 네가 없으면 정말 숨쉬기도 힘들고 하여튼 그런 처절한 가사인데 또 음악은 굉장히 담백하고 네. 너무 이렇게 말하듯이 편하게 불러요. 네, 그래서 저 음악하고도 뭔가 색깔이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이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토비아스 제소 주니어의 Without You. 적재 씨의 추천곡 듣고 오겠습니다. 토비아스 제소 주니어의 Without You 듣고 왔습니다. 감성이 대단한 너무 좋네요. 그렇죠. 예, 노래네요. 네, 이거 저도 처음 듣고 너무 빠져버려가지고 예. 지금 부스에 있는 모든 내 남자가 다 와, 감성 자체가 좀 뭔가 비틀즈 느낌도 나고 상당히 옛 느낌도 맞아요. 많이 품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인 맞아요. 것 같다라는 네. 얘기도 많이 나누는데 좋은 곡 감사합니다. 안수정님, 으아 지난 사랑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노래네요. 지난 사랑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노래가 또 있죠. 수정 씨에겐 이 곡이 또 그런 곡이 되었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가끔은 이렇게 덤덤하게 풀어내는 게 오히려 더 감성을 자극할 더 힘든 네, 것 같아요. 힘안 주는 거. 요즘에 맞아요. 이렇게 힘 빼고 하는 음악이 네. 참 어렵죠. 자극적인 게 이제 판을 치는 그렇죠.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좀 멋지게 잘 해냈네요. 이 곡은. 김유정님께서도 처음 듣는 노래인데 좋네요. 비틀즈 느낌도 나고요. 요즘 듣기 힘든 노래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새롭게 다가오는 느낌도 들고요. 맞아요. 네. 자, 계속해서 블라블라에 대한 우리 가족분들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유리님이 기숙사 룸메이트와 싸우기 싫어서 친구 데려와서 시끄럽게 떠드는 거 아니면 뭐라고 안 했었는데 저 공부하고 있는 거 알면서도 계속 혼자 전화로 떠들길래 방에서 공부하다 독서실로 내려왔네요. 나야 왜 할 말을 못하는 거니. 이런 거 진짜 얘기해야 되는데 룸메이트와 살다 보면 이런 게 많이 생긴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자는 시간도 사실 되게 다를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뭐 특히나 공부 같은 거 할 때는 아주 상식적인 예의인 건데 그거를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배려심이 진짜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룸메이트 잘 만나기 진짜 힘들죠. 나랑 이제 생활 패턴이 비슷하고 어떤 기본적인 생활의 예의라는 것이 성격도 맞아야 되고 두 분은 좀 이것만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룸메이트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룸메이트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제 개인적인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뭔가 그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 작업할 시간도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누군가가 붙어 있더라도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런 거 그러면 좀 야 나 일주일 내내 좀 우리 너무 붙어 있었으니까 너 한 30분만 추위에 떨어져. 밖에 나가죠. 뭐 이런 요구가 필요한 건가요? 뭘까요? 죄송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서로 네. 이제
혼자만 제가 나가 있어줄, 있다던가. 서로의 혼자만 예, 있어줄 예. 어떤 그런 시간을 음. 서로 좀 배려를 하면서 맞춰 네. 나갈 네.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해요. 감성이 필요한 예. 친구. 예. 저는 일단 흡연은 절대 안 돼요. 방 안에서는 좀 예.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화장실이든 어디가 됐든 그렇죠. 예. 네, 뭐 건물 그래서, 안에서는 네. 예. 일단, 정해진 곳에서 네, 해야죠. 흡연은 좀 그렇고 뭐 나머지는 뭐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룸메이트와 애초에 너무 친하게 안 지내는 게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너무 정도 이제 선을 좀 지키면서. 지키면서 그래 이런 얘기 있을 때도 좀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막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정으로 너무 얽히지 않았으면 예. 어차피 또 한 1년 지내다 또 헤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정말 비르는. 자 사연 또 만나볼까요? 8203님. 저는 그거 제 건데요 이 말을 잘 못해요. 그거 제가 떨어뜨린 건데요 그거 제가 놓고 간 건데요 그 말을 못해서 잃어버린 물건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자존감과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건 좀 예,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물건을 딱 떨어뜨렸는데 누가 주워서 이거 누구 거세요? 저거 내 건데 마음속으로 그냥 막 좀 지금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용기가 없는 그런 거. 혹은 내성적인 그죠.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이 상황에서 뭔가 이제 나서서 말을 꺼내는 게 조금은 부담스러우신 분이 그러니까 뭔가 주목받게 되는 상황을 좀 두려워하는. 예. 저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게 그 버스에 벨 누르는 걸 그렇게 힘들었어요. 저. 저도 그런 거 있잖아요. 공감해요. 저도요. 공감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 고쳤어요. 네. 그거. 그러니까 이거 내가 눌러야 되나? 막 약간 이런 눌러주니까 것도 있고. 기다리고. 마지막까지 누군가 누를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그리고 예전에 학원 버스 같은 걸 타고 가면 제일 안쪽에 타면 제가 내리려면 여러 사람들이 비켜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언제 내가 그렇네. 내리려고 그런 해야 것들이 되지? 있어요. 막 이런 맞아요, 거 맞아요. 약간 이게 또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중학교 때 같은 감정을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몇 번 정거장을 넘어서기도 했었어요. 심지어 저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것 경험들이 뭐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거는 처음엔. 그러면 고칠 수가 있는 거네요. 결국에는 그죠? 익숙치 않아서 그랬던 거니까. 맞아요. 예. 저는 그래서 좀 나중에 됐을 때 중학교 3학년쯤 됐을 때 이제 자신감이 끝으로 올라올 시기 아닙니까? 중학교 3학년. 그렇죠. 나보다 윗세대가 없고 다 나에게 이제 후배들 동생들밖에 없고 그래서 거의 저는 이제 여기 넘어가자마자 바로 눌렀죠. 그렇군요. 그러니 이제 익숙해지면 할 수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예, 이것도 네. 말의 버릇 하다 보면 가능할 겁니다. 네. 4122님은 제가 눈물이 정말 많은 편인데 제일 듣기 싫은 말 3가지가 있어요. 뭘 잘했다고 우냐? 운다고 일이 해결되냐? 이게 울 일이냐? 에휴. 제발 이 얘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나오는 걸 어떡하라고. 나도 울고 싶어서 우는 거 아니거든요. 라고. 뭘 잘했다고 우냐 딱 들었을 때 잘했으면 울까요? 이 말은 전 항상 하고 싶어요. 제가 잘했으면 정말 잘했으면 제가 울까요? 그렇죠. 웃고 있겠죠? 근데 이게 거의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부채질이죠. 거잖아요. 기름을 붓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감 능력이 좀 없으신 것 같네요. 그죠? 이런 말을 할 때. 얘가 상대방이 우는 그 감정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우는 상황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눈물을 흘린다라는 건 그만큼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다라는 건데 그 순간에 뭐 물론 함께를 했던 사람들이라면 지금 울지 말고 상황을 좀 더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뭔가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답답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 순간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상황을 더 격하게 만들 뿐이죠. 그리고 우는 건 좋은 건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이 잘 나지 않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1년에 한두 번씩 막 울고 싶은 날이 있다거나 맞아요. 그렇죠. 네. 우울한 날이나 뭐 이럴 때. 답답해서 지금 울어버리면 조금이라도 네. 마음의 덩어리가 풀릴 것 같은. 네. 그래서 저는 그 눈물 많은 분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가끔.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사실 이렇게 울 때는 어떤 식으로 좀 뭐랄까 위로를 하시겠어요? 그냥 옆에 있어 주면 그쵸. 그 자체로 위로가 그냥 되지 좀 않을까. 손을 잡아준다든지 네. 그냥 옆에 같이 앉아 있어 준다든지 우는 모습을 그냥 지켜주는 거겠죠. 그렇죠. 예. 내가 이래서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냥 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괜한 위로의 말이 더 상대방을 더 다치게 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겁게 그냥-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조용히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그런 위로를 건네시겠다. 자, 그래요. 이제 임원일 씨의 두 번째 추천곡을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또 제가 준비한 곡은요. 아까랑은 좀 다른 토마스 쿡 씨의 노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의 네. 고백. 사랑하는 관계이긴 했지만 네. 사실은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별에 대한 어떤 통보일 수도 있고 네. 너를 만날 수 있는 날이었지만 친구를 만났고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사랑이 노력으로 되냐 그런 노래를 준비를 했거든요. 박원 씨의 새 노래 노력이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듣고 오겠습니다. 박원의 노력. 널 만날 수 있는 날 박원의 노력 듣고 오셨습니다. 아, 노래 가사 솔직하네요. 용기 있는 가사인 것 같아요. 네.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야, 정말 영화 대사 같은 엄청난. 누군가는 이 노래를 듣고 좀 화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면은 맞아요. 그럴 수도 만약에 있겠죠. 그렇게 날 떠났던 누군가를 떠올린다면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좋은 이별이라는 거 없잖아요. 네네. 전 좋은 이별이라는 게 가장 슬픈 것 같거든요. 왜냐면 둘 다 서로 별로였던 거야. 누구 하나도 뜨겁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 그래도 그쵸. 아름답게 이별하자라고 이제 포장을 하는 것이다.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닐 때는 누군가 한 명은 이렇게 조절해야 용기를 한다. 내서 잊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배려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냥 평탄한 삶이 또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어떠세요? 두 분은 평탄하게 쭉 살고 싶으세요? 기복 크게 쭉 살고 싶으세요? 근데 저는- 기쁨의 수치가 막 몇십 배 차이 나요. 평탄한 삶은 그냥 쭉 평탄한데 기복의 삶은 막 기뻤다가 엄청 슬펐다가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저는 기복을 택하겠습니다. 야, 저도 기복하겠습니다. 저도요. 오. 야, 역시 예술가들. 평탄하게 살면 아, 저는 예. 재미없어서 못 살 것 재미없어 같아요. 심심합니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은근히 사는 또 거. 힘든 것도 즐기잖아요. 또 예, 예. 음악하는 맞아요. 나중에 사람들. 생각해 어떤 보면,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그걸 꼭 이겨내요. 나오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 예, 들고. 맞아요. 네. 6902님. 맨투맨을 들으면서 느낀 건데요. 세 분 참 달라요. 너무 달라서 거기서 나오는 케미가 있네요. 오늘도 실컷 웃다 갑니다. 다른 라고. 부분들이 조금씩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꽤. 맞아요. 뭐 임원희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생각이 많으시고 또 조심스러우시고 네네네. 뭔가 이제 항상 좀 진중한 느낌 있으시고 적재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뭔가 본능적인 느낌. 그렇지만 또 그리고- 귀여운. 아 맞아요. 귀여움도 또 깨알 하고 같은. 있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뭔가 귀엽다고 되게 예상치 못한 어떤 반전 매력도 갖고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 좀 색다른 캐릭터들이 모인 건 아닐까 싶습니다. 2792님. 세 분 사연도 몰입해서 다정히 읽어주시고 나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방향도 정해주시고 거기에 좋은 선곡까지 월요일부터 힐링하네요. 저는 분명 방에서 혼자 듣고 있는데 거기 있는 것 같은 기분. 뭘까요? 아 이게 참 라디오의 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라디오 맞습니다. 진짜 뭔가. 예, 뭔가 좀 더 친해지고 친밀감을 또 형성하게 되고 예, 푸른밤 안에서 또 같은 공간에 있는 듯한 기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두 분? 오늘도 한 시간이 금방 네, 너무 금방 갔죠? 갔어요. 예. 맞아요. 오늘 일어나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게 지금 처음이라 뭔가 이제 정신이 좀 드는 것 같고. 다행입니다. 네네. 예, 물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물을 네, 물 많이 마셔야죠. 드셔야 돼요. 네. 예. 적재 씨는요? 네, 저도 뭐 이제 조금씩 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타 없는 라디오도 편해지고 있고 알겠습니다. 예, 재밌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또 재밌는 얘기 또 나눌 수 있겠죠? 네. 자, 인사를 나누면서 적재 씨의 두 번째 추천곡을 들으려고 하는데 어떤 노래 가져오셨나요? 네, 하여튼 뭐 고백이라는 어떤 주제로 네. 그냥 듣자마자 바로 떠올린 노래였는데 라디에 I'm in Love라는 노래인데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명곡이죠. 가사 시작이 사실은 하고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떠올랐나 봐요. 그럼 고백에 대한 어떤 네네. 진짜 나의 마음을 네. 이제 좀 덤덤하게 풀어내는 듯한 I'm in love 이 곡 들으면서 두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댈 좋아했다고 말하기가 내겐 참 어려웠던 All love, all love, all love, yeah All love
어느덧 yeah. 올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난 사랑에 한번 크게 대인 후로 한동안 사랑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굉장히 행복한 건 아니었지만 나에게 투자하고 나를 가꾸고 내 주변 사람들을 챙기면서 그런 대로 잘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한 달 전 친한 친구가 나랑 진짜 잘 어울리는 사람을 알게 됐다며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다. 사실 지금까지 다른 소개팅은 다 거절해왔는데 왜였을까? 가을바람 때문인지 그 소개팅은 하겠다고 해버렸다. 그리고 2주 전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 며칠 동안 톡을 주고받았는데 뭐랄까 마음이 간질간질하고 몽글몽글한 기분이었다. 내 모든 행동이 부끄러워지고 별것도 아닌 일에 광대가 올라갔다. 그 사람은 많이 무뚝뚝한 성격이었다. 하지만 무뚝뚝한 건 대수가 아니었다. 그냥 그 사람과 연락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마음이 간지러웠으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루 종일 계속 생각이 났다. 그러다 엊그제 드디어 그 사람을 만났다. 열심히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골라 입고 힐도 신고 나갔다. 두근두근 뛰는 심장을 진정시켜보려 했지만 막상 그 사람을 마주하니 눈도 마주치기가 힘들었다. 긴장해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렇게 정신없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밖으로 나왔는데 가랑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둘 다 우산이 없었던 우린 편의점에서 우산을 하나 사서 전철역까지 같이 쓰고 걸어갔다. 작은 우산 아래에서 어깨가 맞닿을 때마다 움찔 놀라면서도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다. 헤어질 때 그 사람은 웃으며 말했다. 연락드릴게요. 너무 좋아서 집에 와서 내내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사람에게 연락은 오지 않는다.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오겠지. 저녁 먹고 밤이 되면 오겠지. 다음 날이면 오겠지라며 현실을 부정했는데 이젠 영영 오지 않는 것 같다. 가랑비에 마음까지 젖은 건 나뿐이었던 것 같다. 그래도 모처럼 오랜만에 설렘을 준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다. 소소한 만남이었지만 즐거웠다고. 가을비가 오는 날이면 가끔 생각 날 것 같다고.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아직도 젖어있는 마음이 이젠 다시 마르길. 비가 내리다 말다 우산을 챙길까 말까 뒤에 폴킴의 비 듣고 오셨습니다. 하루의 끝 오늘은 윤채정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윤채정님이 신청하신 곡이었고요. 네, 그래요. 소개팅을 하시고 좀 뭐랄까요, 설레던 시기를 보내셨는데 생각보다 인연이 길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기억들도 결국에는 또 나에게 경험으로 쌓여서 더
더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다음 스텝에 도움이 되겠죠. 5911님 연락드릴게요. 이 말에 마음이 설렜다가 가슴 무너져 본 적이 있어서 알아요. 차라리 잘 해주지 말지. 그 사람에게 그날은 어떤 하루로 기억되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에이, 너무 그렇게 그런 거 막 생각하지 마요. 내가 느꼈던 그 감정들이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전달이 됐을까? 그 가랑비에 젖었던 나의 마음처럼 그 사람도 젖었던 건 아니었나 봐. 뭐 이런 생각들은 뭔가 나 스스로를 조금 더 뭐랄까 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굳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때 나의 감정이 이렇게 좀 떨리고 설렜었는데 아쉽긴 하다. 더 좋은 사람이 나에게 오겠지. 뭐 이런 미래지향적 생각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요. 자, 어쨌든 사연자분 힘내시고 사연자분 윤채정님이죠. 윤채정님에게 마스크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 오늘 그 삐지와 보컬의 어떤 밸런스 자체가 조금은 어색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콘솔을 잡고 있어요. 부들부들. 여러분 제가 지금 콘솔을 잡고 있다고요. 방송사고가 날지도 몰라요. 생방송인데 떨려. 목소리도 떨려요 지금. 사연 만날게요. 류효정님 공모전 준비로 2주일째 집에 못 들어가다가 오늘 잠깐 1시간 들렸는데 집 냄새가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후각에 민감한 편인데 정말 오늘따라 더 편하게 느껴져서 하마터면 침대에 쓰러질 뻔했네요. 다시 힘내서 공모전 준비 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주무시러 들어간 것도 아니고 1시간 잠깐 들리신 거군요. 예, 공모전 준비하시느라 밤새서 또 바쁘게 지내시느라 집에 잠깐 들릴 시간이 나신 것 같은데 침대에서 조금이라도 자면 진짜 좋을 텐데 고생해서 준비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5171님 제 꿈이 물리치료사인데 오늘 처음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봤습니다. 몇 년 뒤엔 제가 오늘 뵙고 온 물리치료사 분처럼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입시도 성공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네요. 응원해주세요 쫑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처음 물리치료 받아보셨다고 하면 나의 꿈과 조금은 가까워진 기분도 들 것 같아요. 그래요. 물리치료사 누군가를 이제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치료를 해주시는 그런 분들인데 저도 몇 번 받아봤는데 사실 너무 신기해요.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 진짜 근육 모양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저의 평소 자세라든지 어떤 안 좋은 습관들이 있는지도 되게 귀신같이 알아내시고 그리고 뭐 순간적인 거긴 하지만 근육들을 이렇게 만져주고 자리를 찾아주시면서 이렇게 이쪽들 만져드리면 조금은 편하실 거예요 라고들 얘기를 해주시는데 좀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이제 전통하신 분들은 항상 좀 신기한 기분이 있습니다. 5171님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본인의 꿈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사연 좀 더 만날까요? 5183님 쫑디 콘솔 잡은 거 축하해요. 이렇게 DJ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건가요? 처음엔 다 실수하고 그러면서 크는 거래요. 근데 왠지 쫑디는 실수 안 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많은 숫자들과 이 많은 뭐예요 이것들 다. 익숙해져야겠죠. 노래를 소개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떨려서 뭐를 먼저 올려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일단 해봐야겠죠. 자, 노래는요 이승환, 이규호, 이효리, 전인권 등이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길가에 버려지다 파트 1. 이 곡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승환, 이규호, 이효리, 전인권 등이 함께 부른 길가에 버려지다 파트 1 그리고 넥스트의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들으시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우린 내일 너에게로 갈까요? 죄송해요.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제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에릭 베넷의 In the End입니다. 감미로운 목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에릭 베넷이 2005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결국엔 다 잘 될 거라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가사로 듣는 이들에게 힘을 주는 노래죠. 작든 크든 다들 각자의 고민과 걱정들이 있을 텐데요. 결국엔 다 잘 될 겁니다. 그럼 미니로 손정은님이 신청해 주시기도 한 에릭 베넷의 In the End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I heard some news from a friend of mine, struggling with the woes of life, just broken down as rain kept steady pouring.